그러면은 오늘은요 그 이 전략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헌터스에 딱 들어오면은 이제 단점이 하나 있죠. 굉장히 복잡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제 책을 보셔가지고 거기 있는 거 따라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전략 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이 소팅이 되어 있죠. 기간 수익률 높은 순, 연평균 수익률 높은 순, 샤프 지수 높은 순, 최대 하락률 낮은 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걸 또 1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예시 전략 중에서 소형주 10팩터 전략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얘가 기간 수익률이 231만 %, 1796%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간은 보통 제가 최대로 했기 때문에 20년 정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테스트라는 기간이 2003년부터 지금까지 21년이네. 그 정도를 의미하고요. 21년 동안 이 전략을 꾸준히 했으면은 231만 %, 그러니까 23,000배가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원금이. 연평균 수익률은 그 복리 수익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게 59.89%.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매년 59.89%를 벌었다면은 그게 20년 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230만 % 수익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샤프 지수는요, 아주 쉽게 말해서 수익률을 변동성으로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내 리스크 대비 얼마를 벌었나. 그래서 샤프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기간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도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최대 하락률은 내가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깨졌을 때 얼마나 깨졌는가.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MDD, Maximum Drawdown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62%였다는 거죠. 이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보시면은 수익률이 높은 전략들이 있고 이 최대 하락률이 낮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시죠.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냥 여기 보시면요. 이 전략이 뭐야 궁금하시는 분들은 전략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예시 소형주 10팩터 전략에 설정된 값으로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한번 볼게요. 가보면은 자, 이게 일단 한국 전략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 선택이 클릭되었어. 기본 필터. 이게 아무래도 쓸모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뺐다 이겁니다.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적자 기업, 중국기업 다 뺐고, 그리고 이 전략은 소형주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주 10팩터 전략이지. 보면은 소형주 하위 20%,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에만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또 나오죠. 10팩터. 10가지의 팩터를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팩터가 나오냐 하면은 가치 팩터가 5개 들어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가총액이 있고, 시가총액 뭔지 다 아실 거고, 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퍼는 시가총액 나누기 단기순이익 이렇게 나오고요. 지배 최근 분기 기준으로 계산했다 나오고, PSR는 그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 지표이고, POR는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이라는 지표이고, PGPR는 시가총액을 나누기 매출 총이익 지표다라고 나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가치 팩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 5개 팩터가 우수한 기업이 저평가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팩터라는 거는요, 우리는 모두 다 저평가된 기업을 사고 싶잖아. 근데 저평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퍼라는 지표를 쓸 수 있는 거고, PBR라는 지표를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있는 포어라든지 PSR라든지 PGPR라는 지표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5개잖아. 나머지 5개는 뭐야? 보면은 쭉 내려가면요, 종가 팩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종가라는 걸 헷갈리시는데 주가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종가가 낮은 편의 순위를 잘 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종가를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저기 삼성전자는 7만원, 8만원 하고 있고, 근데 또 반대로 뭐 300원, 400원, 500원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 주가가 낮은, 소위 우리가 동전주라고 말하는 이제 그 기업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거를 10분위 테스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검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뭐야? 순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 총이익 성장률이라는 4개 지표가 있죠. 우리가 성장 지표라고 합니다. 성장성 팩터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전략을 엄밀히 연구해 보면은 자, 이 전략은 어디에 투자하는가? 우리는 소형주에 투자를 합니다. 소형주 내에서 적자 기업 관리 종목을 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저평가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그 저평가된 것 중에서도 나름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등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와 성장 2개 팩터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기왕이면 종가가 낮은 것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퀀터스는 뭐를 하느냐? 여기 지금 팩터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팩터별로 순위를 다 매길 거 아닙니까? 1위부터 2000위까지 딱 매겨. 그러면은 그 중에서 평균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한 번 거래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가 0.5%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때에 따라 다르고요. 유동성에 따라 다르거든. 0.5% 정도로 하면 보수적으로 맞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거래세는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은 0.5 플러스 거래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월별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고 20개 종목을 한다라고 합니다. 동일 비중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한국에 기업이 200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소형주이고 그 중에서 성장도 하고 같이 가는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톱 20개 기업을 뽑는 거예요. 그럼 20개 기업을 투자를 하고요. 한 달 후에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갈아 끼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 그 우수 기업 20개를 바꿔 끼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기업이 계속 성장과 가치지표를 우수하게 유지하면 그 기업은 교체 안 하고 그냥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종목을 교체한다라고 나오고요. 마켓 타이밍 설정은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우리가 백테스트를 실제 돌려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하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유심히 보는 데이터는 이겁니다. 뭐 지금 얼마 벌었니? 197만 6천% 벌었다 나오고요. 연봉 수익은 어떠니? 58%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 먹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전략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잘 먹히다가 최근에 안 먹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깨졌을 때 62% 깨졌다라고 나오고 연별 수익이 나옵니다. 얼마 벌었냐? 근데 올해 망하고 있네. 올해 22% 깨지고 있습니다. 안 좋네요. 그리고 이제 깨질 때는 이만큼 깨지는 기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좀 깨졌을 거야. 2023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지금까지 35%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단점은 이제 뭐냐 하면은 깨질 때는 아주 크게 깨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사람이 트라우마가 가지고 이 전략을 실행을 계속 못한다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긴 기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략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17개를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전략들을 차례차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무작정 따라하기 성장가치 소형주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도 이제 제 책에서 이제 개발한 전략이죠. 펀드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에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전략을 적용을 해볼게요. 보면 여기 고급이 있고 초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자, 초급. 자, 보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한국과 전체 선택은 똑같잖아. 근데 보시면은 자, 이게 초급 버전인데 보면은 팩터들이 좀 적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퀀터스가요. 초급 버전이 있고 고급 버전이 있는데 초급 버전은 광고를 보는 대신에 공짜입니다. 근데 그 초급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사용할 수 있는 팩터들이 좀 적고요. 자동 매매는 불가능하고 10팩터 전략도 불가능하고 대신에 내가 전략을 적은 팩터를 만들어 볼 수는 있고 백테스트까지는 가능하고 그 종목까지도 뽑아줍니다.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자, 이 전략은 무엇이냐? 이거는 팩터가 8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소형주 10팩터 전략은 10개였는데 이게 8개로 줄었습니다. 보면은 조금 전에 거 거의 비슷한 팩터들이에요. 포어, PSR, PGP 똑같은 팩터들이고 여기도 순이익 성장률, 영업이익 성장률, 매출 성장률, 매출 총이익 성장률 요 4개가 있어가지고 총 8개이거든요. 조금 전에 10팩터 전략과 뭐가 다른가? 10팩터 전략은요. 종가와 시가총액이라는 팩터가 2개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차이예요. 그거 차이. 근데 그 팩터 2개가 붙어 있으면서 확실히 전략의 위력이 좀 더 발생해가지고 연봉리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연봉리 수익이 44%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조금 전에 그게 59%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치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도 기왕이면은 시가총액이 낮고 주가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도 아마 좀 깨지고 있지. 네, 그리고 얘는 연봉리 수익 44%입니다. 조금 전에 59%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깨졌을 거야. 얘도 최근에 대충 36% 깨졌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장점과 단점은 조금 전에 10팩터 전략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예시 전략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전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략이 보면은 얘는
그 이 전략은 요 두 개와 다른 게 최대 하락률이 이 둘은 60%인데 얘는 25% 정도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쵸? 전략 적용. 이 전략은요,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예시에 대충 나오죠. 소형주 70, 인버스 30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전략이니? 보면은 이제 월별 리밸런싱을 하는 전략인데요. 자, 보면은 그 여기 두 개 그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에 70%, 요것에 30%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보면 30%는 코스닥 인버스네요. 인버스는 아시다시피 코스닥이 빠지면은 돈을 버는 상품이죠. 그런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자산 보면은 그 70%가 소형주 10팩터 성장가치 시총 종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게 뭐였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첫 번째 예시 전략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소형주 10팩터 전략을 예시 전략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전략에 70%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에 30%를 투자하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테스트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산 배분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 주식 얼마, 채권 얼마, 뭐 금 얼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략을 만들고 저장을 할 경우에는 그 전략의 몇 퍼센트, 그리고 나머지 어디에 몇 퍼센트, 이러면 뭐 A 전략이 30%, B 전략이 50%, C 전략이 20%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서비스는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있는 주식, ETF 이런 것만 합쳐가지고 자산 배분 전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 전략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전략이 몇 프로, 그리고 B 전략도 내가 만들어서 그 전략이 몇 프로, C 전략이 몇 프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메이징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전략이 MDD가 24%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전략은 이제 그 보면은 이 전략도 아마 최근에는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소형주가 전반적으로, 특히 한국 소형주가 최근에 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늘 강조하는 거는요, 절대로 한 개 전략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 개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가 MDD를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 MDD가 낮은 편이다. 그래도 25% 줄었잖아. 이제 2007년부터 9년까지 25%가 깨졌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요때가 25% 깨졌는데, 아시다시피 위에는 금융위기였고 여기는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왜 이거밖에 안 깨졌냐? 왜냐하면은 우리가 70%를 소형주에 투자하고 30%는 코스닥 인버스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에서 깨진 거를 코스닥에서 깨져가지고 인버스에서 번 걸로 어느 정도 만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1% 정도 손실이 났다라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전략의 큰 장점은 깨져도 엄청 크게 깨지진 않는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단점은 그 위에 두 전략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좀 낮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예시 전략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람마다 투자의 입맛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전략들을 여기 자산 배분 툴에서 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시 전략 1번에 30%, 2번에 20%, 3번에 50%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